네, 지금 국회에서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그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 양대 정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천막당사 농성까지 들어갔습니다. 천막당사 농성에 나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천막당사에 계신 건 아니죠? 이 새벽에. 예. 나가는 중입니다. 예. 거기는 이제 그대로 지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근데 어제도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괜찮으세요? 뭐 조심했는데도 뭐 감기가 찾아왔네요. 근데 뭐 감기는 감기고 예. 선거제도 개혁은 개혁인데요. 오늘부터는 민주평화당이 쳐놓은 천막 당사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네. 정당 시민사회 공동 상황실로 기능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57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네. 야 3당과 원외에 있는 녹색당 또 우리미래라는 청년당 등 네. 함께 공동 상황실로 운영을 하고 로텐다홀 국회 그 실내에는 3당 야 3당 의원들이 지금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시작은 민주평화당이 천막 당사로 시작을 했는데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도 이제 합세를 해서 그리고 또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까지 합세를 해서 지금 공동 상황실 운영을 하시겠다 오늘부터요. 규모가 좀 커지겠네요. 인원도 많아지고. 예, 아무래도 시민사회와 함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힘이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모두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주세요.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상황인지. 예,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안 3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세부적인 조율을 정개특위 위원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결국은 그 당 자체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그토록 주장했던 것을 여당이 돼서 180도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다시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문제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네. 개혁의 초심이라는 것은 지금 변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야당 대표 때 자신이 당론으로 만들었고 후보 때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이 된 뒤에 국정 중점 과제로 삼았고 또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밝혔던 자신의 신념을 여당을 통해서 관철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가지 안을 정개특위가 내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안을 지금 선택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은. 그렇죠. 그리고 그 3안마다 뭐가 들어있냐면은 한국식 연동형 미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실정에 맞는. 근데 이건 가짜라는 얘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신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포장했어요. 네. 독재 세력이. 그런데 연동형 비례면 비례지 여기다가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연동형 비례라는 것은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말한 거죠. 근데 연동형 비례라는 말 그 자체, 그 용어가 워낙 생소합니다. 어렵죠. 네. 국민들 가슴에 닿질 않거든요. 네. 이것은 학술적 용어인데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죽은 내 표 살리기 운동입니다. 내 표 어디 갔소라고 묻는 운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권자의 표는 52%가 사표입니다. 네. 48%만 살아서 국회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 52%의 죽은 내 표를 살리자는 이 연동형 비례제는 또 국민의 삶을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쪽도 안 되는 국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고시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표 어디 갔습니까?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 농민들의 표 대부분이 사표거든요. 민주주의는 1인 1표니까
숫자가 많은 집단이 힘이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많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정치적으로도 약자입니다. 이분들에게 정치적 목소리를 찾아주자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30년 전 대통령 직선제 투쟁 이후에 최대의 제2의 민주화 투쟁이다. 저는 그렇게 간주합니다. 예, 워낙 중요한 얘기라 제가 좀 길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하고 지금 연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3당이요. 예.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요. 지금 근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요. 30년 정치하는 동안에 예산안을 선거구제 개편하고 연계하는 거는 처음 봤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해찬 대표가 요즘 이 사실관계를 많이 오인을 해요. 전에 자신들의 당론이 연동형 비례가 아니다 그랬다가 역통을 맞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또 지난 30년 동안에요. 22번을 예산안과 정치 쟁점이 연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최대의 정치 쟁점을 예산과 연계해서 투쟁해온 것이 우리 정치사입니다. 그러니까 1989년에는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50 비리 청산 특위를 연계했고 90년도에는 지방자치제도 관철을 위해서 연계를 했고 목숨 건 단식 투쟁까지 감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박근혜 대표 시절에 한나라당이 사학법 연계 투쟁을 했고 3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22번 정치 쟁점과 연계해서 예산국회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자, 이 예산안 처리하자는 겁니다. 동시 처리해라. 그동안 이미 결단하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야당 때 당론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신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여당 대표 불러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이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에 만들자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또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담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대 정당 두 정당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100% 좀 연동형 부분을 그 두 정당이 못 받는다면은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헌입니다. 위헌.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의 내용이 이제 이런 건데요. 후보자들한테 찍은 표, 득표율, 네. 그거와 정당에 찍은 표, 득표율 이걸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또는 그걸 각각 반영을 해보자 하는 내용인데요. 네. 이것은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판시했습니다. 뭘 판시했냐면 당시까지는 16대 국회 때까지는요. 1인 1표였어요. 유권자들이. 네. 후보자만 찍었어요. 근데 후보자들의 찍은 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나눴어요. 근데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입된 제도가 1인 2표입니다. 네. 비례대표는 정당 대표, 정당에 찍은 표를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된 거죠. 그런데 연동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당에 찍은 표를 그만큼 의석을 먼저 확정하고 그리고 그 의석수만큼 지역구를 다 못 채웠으면 비례를 해주는 건데요. 근데 그 취지는 뭐냐면 지금 제도하에서는 지난번 6월 달에 지방선거 때 서울시와 경기도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득표율은 50%씩 했어요. 52%, 50%. 네. 근데 의석은 90%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그 혜택을 지금까지 누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조금씩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또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의지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그러니까요. 그 두 정당을 설득할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누가 기로에 섰냐? 문재인 정부가 두 갈래길에 섰습니다. 네. 야3당의 손을 잡고 선거제도 개혁 연대에 나설 것인지. 그러면 예산안은 야3당의 협조로 통과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요. 네. 이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야3당과 시민사회, 국민적 염원을 뿌리치고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연대해서 예산안 처리하고 선거제도 개혁 무산시킬 것이냐. 근데 이 후자의 길은 명백하게 적폐연대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이제 국정을 해나가겠다는 건데요. 예. 적폐연대. 이러면 개혁 야당에게는 협치 파탄입니다. 협치 종식입니다. 개혁 야당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준도 됐고 대법원장도 인준했고 대법관들, 헌재 재판관들 그리고 숱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협조해왔어요. 그런데 적폐 정권을, 적폐 세력과 손잡은 적폐 연대 정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협치 파탄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전국 현안 관련해서요,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 정부 여당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적폐 연대를 해서 적폐 청산을 한다?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가면 지금도 이 내려가고 있는 국정 지지율과 국정 장악 동력이 급속도로 와해될 거라고 봅니다. 적폐 연대를 한 세력을 지지할 개혁적인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비정규직, 청년 이 힘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정치적 힘을 주자는데 그분들이 청년당 만들어서 진출하게 하고 농민당 만들어서 진출하도록 하고 소상공인 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정권을 지지할 세력이 어디에 남아있겠습니까? 결국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3당이 하게 되는데 핵심 메시지가 두 갈래 길 앞에서 적폐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선거개혁 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 정동영 대표님은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경험도 많으시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남북 문제, 남북 관계가 이 부분에서도 협조를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읽으면 되겠나요? 당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남북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9.19 평양 합의 정상회담 때요. 그 전날 9.19 날이네요.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핵 없는 한반도,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하는 헌진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이해찬, 이정미, 저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평양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남북 문제가 남북 이 한반도의 70년 분단이 대전환을 맞고 있다, 이제. 자, 그러면 국내 정치도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이해찬 대표가 한 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자, 의석은 많이 손해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그러나 한국 사회가 너무 보수 편향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소소한 이해타산, 의석 10몇 개가 비례대표가 소수 야당들에게 개혁 진보 진영에 넘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좁쌀 정치로 어떻게 한국 정치의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겁니까? 이해찬 대표는 그때 소주 한잔 하시면서 분명히 약속을 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정미 대표도 똑같이 말했죠. 전했죠. 그때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겠죠, 아마?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못해서 내놓은 정치를 이렇게 좀 바꿔주시오 하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놨어요. 그게 이 독일식 번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환호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당론으로 못 받고 후보 공약으로 내세우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야당 때 환호했던 것을 여당이 됐다고 해서 이해타산으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북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나머지 어떤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구제 개편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그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날씨 춥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